나의 20대는 캐나다 정착을 위해 그렇게 훅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내 인생에 많은 질문과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 나는 모든 캐나다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오자마자 빡세게 바로 직장일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나의 굿바이 캐나다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나와 같은 경험에 공감도 해주시고 정말 진심을 담은 응원도 해주셨다. 나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지를 안다. 이번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름 살림 꾸린다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나는 요즘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혼자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면 캐나다 생활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곤 한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김에 내가 캐나다 유학 생활하면서 느꼈던 감정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무엇이 나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미래를 향한 바뀐 생각 때문이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을 테니 어떤 것은 포기하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 세 가지만큼은 내 인생에서 꽤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게는 무언가 아니다 라는 감이 오자 돌아설 준비를 하였던 것 같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다 보니 캐나다에서 늘 마음이 쪼달렸고 불안했다. 그 당시 돈이 있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돈이 줄줄 셀 곳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 무언가를 사야 하는 상황에 돈을 쥐고 있어도 매달 어떤 방식으로 돈이 훅 나갈지 몰라 불안해서 그때를 대비하여 이 돈을 써선 안 된다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소비를 너무 억지로 막아버리려고 하니 나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짐을 느꼈다. 사람 자체가 팍팍해져 버렸다.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채찍질을 하다 보니 한 번씩 학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블티 한 잔 사 먹는 것도, 토론토 시내 구경 한번 하고 싶어 나와서 뭐 사 먹어 보려고 하는 것도 즐기는 마음보다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어쩌면 나는 한국인의 밥심으로 버텨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저렴한 마트를 찾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야채들을 엄청나게 사오다 보니 그 무거운 것을 이고 지고 집까지 걸어올 때면 멍하게 현타가 찾아오곤 했다. 또 배에는 뭐가 들었는지 자꾸 허기가 졌다. 배라도 두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번 만드는 음식이라곤 칼칼한 고추장찌개, 빨간 제육볶음과 두부김치, 카레 한솥단지, 스팸 김치찌개, 어묵탕, 매콤한 떡볶이와 기름진 구운만두, 라면은 무조건 신라면에 고춧가루 팍팍. 그 당시 나는 꽤나 자극적인 음식들 위주로 요리했던 것 같다. 그런 음식이 계속 땡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음식들이 팍팍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게 위로가 되는 음식들이었나 보다. 한국에서 생각해왔던 내 집 마련 계획, 힘들게 번 저축, 그 돈들 다 탈탈 털어 여기 캐나다에 왔는데 미래에 그 돈을 다 쓰고도 얼만큼 더 벌어서 얼만큼 또 더 써야 할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달라질까? 저렇게 하면은 비용이 달라질까? 계산만 1000번 만번이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모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내가 여기 와선 써야 할 돈에 대해서 밖에 생각을 못하니 막막했다. 지금은 내 신분이 유학생이라서 이러한 생각과 고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알았다. 여기서 일을 하게 되어도 이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이 생각과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러고 있는데 으리으리한 멋진 콘도는 또 얼마나 많이 치워지고 있는지. 버스 타고 가면서 나는 우와 우러러 쳐다만 봤던 기억이 난다. 이번엔 거품값이 얼마나 더 오를까 하면서 한 번씩은 토론토 부자 동네 놀러 가보는 것도 즐겼다. 예쁜 집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집을 보면 내가 여기 산다면 몇 초 정도라도 이 아늑한 집에서 생활하는 나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주로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 자극을 받고 으쌰으쌰 나도 할 수 있다며 힘내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만큼은 그 상상이 마치 상상만으로 그치는 느낌이었다. 외국 생활 자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미친 듯이 일할 당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보았다. 그러고서 느꼈던 점,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평생 건강하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게 응급실은 꽤나 큰 충격이었나 보다. 그 일을 겪은 후 어디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별것도 아닌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캐나다에서 한번 약이 필요할 정도로 병원을 가야만 했었을 때 다행히 나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 메디컬 센터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진료는 어려웠다. 그렇게 아팠는데도 무조건 예약 시스템이라고 온라인 폼을 작성하게끔 하였고 그것을 메일로 보내야 했고 간호사가 그 메일을 확인하면 예약 가능일 안내를 위해 연락을 내게 주었다. 예약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 나는 나의 컨디션이 빠르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에 나는 전화로 간호사에게 사정하였다. 최대한 빨리 의사를 볼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르게 공강 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공짜로 약까지 처방받았다. 공짜인 줄 알고 잠깐 좋아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엄청난 학비와 유학생 보험비를 내가 학교에 지불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이곳에서의 병원은 한국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아프면 어쩌지 참 많이 긴장이 되곤 했었다. 나중에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워크인 클리닉도 존재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건강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긍정적이고 어쩔 땐 낙천적이기까지 했던 나 제일라가 캐나다 생활 시작 후 참 많이 달라져 버렸다. 그 의지 뿜뿜 열정 외치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나는 이게 맞는 길이다 싶어 캐나다 정착만을 향해 달렸는데 멈춰서 보니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닥치더라도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나는 항상 꿈이 많은 아이였는데 환경이 어떻든 나름 꿋꿋한 사람이었는데 캐나다 와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로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닥치고 이겨내고 더 살아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주변에는 캐나다에서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 중에선 나의 이 경험과 같은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서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 가족들은, 그 친구들은 삶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와 기준이 본인들 나름대로 존재할 것이고 나는 그분들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에 늘 응원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내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내게는 버텨내고 살아남고 캐나다 정착 성공 이러한 것들이 현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다. 나는 내 몸이 어디를 가야 하고를 결정하고 있을 게 아니었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추구하는 삶의 방식 재정립, 내 인생을 위한 자신감 되찾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찾기. 나의 내면이 먼저 단단해지면 내가 그땐 어딜 가서 살든 건강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나, 제일라가 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한국에 와서 백수로 지내니 이것 또한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그려나갈 꿈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게 설레긴 한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한국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담으려고 한다. 잠시 동안 가출해 있던 나의 내면의 열정 다시 되찾을 것이다.